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제가 어제는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주가는 또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도 저점이 4.7%까지 내려오다가 좀 보합권 수준까지 이렇게 좀 회복을 시켜줬는데요. 연일 이틀간 굉장히 어려운 흐름을 좀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참지 못하고 손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좀 끝까지 오기로 버텨본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위로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시장 전체가 이렇게 주저앉았기 때문에 우리로선 개별 종목으로선 급락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좀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마이너스를 좀 회복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의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현 시점 정확하게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고,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해주시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무료방에서 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대응이라던가 종목 추천, 좀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 드릴 건 무료 정보방 이외에 또 실전 투자라는 곳과 제 주식톡 채널이 좀 연계가 돼서 주식 보조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현재 여기 무료 정보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이미 프로그램으로 좀 체험을 받고 계신데요. 간단히만 소개를 드리자면 자동 매매가 아니고 종목을 좀 검색을 해주고 그 종목을 직접 매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이렇게 좀 살짝 보시면 첫 번째로 외인과 기관이 투자하는 이런 종목들을 수급골드에서 좀 검색을 쭉 해줍니다. 두 번째는 차트 골드라는 이런 부분에서 또 차트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을 좀 쭉 검색을 해주는데, 종목 선정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좀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배열이나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들을 검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전에 검색을 해서 오후에 또 급등하는 종목도 많고, 종가로 매수를 해서 2, 3일 뒤에 또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좀 보시면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6월달 이제 상승했던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도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원준이라던가 그리고 인베스트, TS 인베스트먼트, 또 어제 같은 경우는 한인사료도 급증을 했고, 쭉 보시면 또 제너포커스 오늘 이렇게 좀 오전에 찾아서 좀 10시 52분에 또 11% 이상 또 상승을 했고, 이렇게 PM풍량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오전에 이렇게 이제 모바일에서 이렇게 좀 검색이 돼서 10시 54분에 또 13%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쭉 좀 상승하는 종목들을 검색을 해주고 있는데요. 유한타 증권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아까 설명드린 정보방 계속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2주 동안 또 무료 체험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도 이렇게 상당히 크게 좀 하락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리 증시가 또 빠지게 되면서 낙폭도 더 크게 느껴지고 체감상 더욱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하락을 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직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이유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이제 새벽이죠. 또 FOMC에 대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기본이 0.25 이렇게 퍼센트에서 0.5%로 좀 빅스텝으로 올렸고, 7월까지는 50bp에 대한 인상을 기본적으로 좀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5월달 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충격적으로 나오면서 물가를 좀 잡기 위해서 자이언트 스텝이죠. 0.75%를 좀 상승시키는 부분, 혹은 그 이상의 100bp 인상설까지 좀 시장을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은 좀 빠질 수밖에 없고, 코인이라던가 주시장 대표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전쟁이 좀 현재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경제 침체와 그리고 물가 상승,
또 스태그플레이션, 또 연준에서는 공격적인 긴축으로 좀 이런 악재적인 부분들도 여전히 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0.46%, 그리고 코스닥은 0.63% 하락을 했는데, 간밤에 미국장이 폭락에 비해서는 크게 안 빠졌다라고 볼 수는 있으나, 여기 보시면 환율이 다시 1290원, 86원까지 이렇게 좀 급등을 했고, 외인들의 수급 행보에 좀 영향을 받는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 안심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인들은 또 코스피에서 2,700억 원을 던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막판에 조금 들어와서 17억 정도 매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기관에서 이렇게 좀 받쳐주지 않았다면 분명히 추가적인 하락세로 마감이 되었을 겁니다. 여기에 좀 뚜렷하지 않은 단기 바닥 신호가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장도 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수의 바닥을 좀 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인데요. 시장이라는 게 계속 떨어지진 않을 테고, 반등이 제대로 나오면 또 강하게 들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힘든 시장에서 좀 툼에 동참하지 마시고, 좀 반등이 나온 이후에 손절을 할지 아니면 더 지켜볼지 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좀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과는 다르게 막판의 주요 수급들의 집중이 좀 좋았습니다. 외인은 오늘 68만 주 순매수가 되었고, 기관도 15만 9천 주 순매수가 되었죠. 개인들이 71만 주 순매도를 쳤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71만 주 또 순매수가 되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개인들이 이제 급락으로 인한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수급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외인들이 또 8거래일 만에 또 68만 주까지 순매수가 돌아왔다는 부분, 그리고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이 6일 연속 이렇게 좀 순매수가 되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직은 하루에 좀 반짝 이런 부분으로 마이너스 4.7%에서 보합권까지 끌어올리는데 이런 수급들이 역할을 했지만, 꾸준히 기관을 좀 중심으로 외인들만 조금 더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바닥을 잡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금일은 18,000원 부근에서 좀 저가 매수가 들어와 주었다, 그러면서 좀 마이너스에서 보합금까지 좀 올려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매도를 좀 보시면 오히려 어제 급락했던 시기에는 좀 비율 자체가 최근 이전 이런 비율보다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거래량이 600만이 좀 넘으면서 수량은 44만 주 이렇게 좀 나왔고, 공매로 인해서 주가를 끌어내리려는 이런 의도는 적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시장 폭락에 주가도 좀 크게 빠졌다, 어제는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도 6.2% 정도면 비율로 치면 그리 높은 공매라고 볼 수도 없겠습니다. 공매 잔고를 좀 체크를 하면 6월 9일 기준이죠. 1521만 주로 전일에 비해서 5만 주밖에 좀 소폭 늘지 않았고, 최근에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좀 공매 잔고가 쌓여갔는데 다시 좀 잠잠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차 거래 같은 경우는 신규 체결량이 좀 요 상환율보다 계속 많으면서 잔고 수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계속 예의주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6%대까지 좀 떨어졌고, 수급도 보시면 5월 말이죠. 이때 이후로 좀 처음으로 외인과 기관이 6월달 처음으로 또 이렇게 좀 동반 매수세가 됐다는 부분, 그 위치가 18,000원 부근 앞으로 좀 꾸준히 수급들의 개선이 필요한 이런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분야 최적 파트너 한미 원전 협력 젠걸음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 DC에서 또 미국 에너지 장관과 만나고 한미 양국의 원자력 분야에서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핵비 확산의 원칙을 공유하고 있는 양국이 또 원전 협력 최적의 파트너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두 장관은 또 국제 안전 조치와 원자력 공급 합의를 위한 기준으로서 국제 원자력 기구의 추가 의정서를 포함해
핵비 확산의 가장 높은 기준을 따르는 것에 대한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다라고 전했고, 핵비 확산 기준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좀 강조했다라는 부분. 과는 또 양국의 지적 투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포함한 상호 호혜적인 해외 원전 시장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달성에 위한 원자력 역할에 주목을 하면서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방안, 소형 모듈 원자로, 그리고 원전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등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원자력 협력 분야의 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오는 29일, 30일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한다. 이어서 또 하나 기사를 좀 보시면은 윤 정부 원전 세일즈에 이제 시동을 걸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8조 원전 체코 시장에 간다. 탈원전 백지화 원전 열기 수출 공약한 윤석열 정부가 원전 세일즈에 시동을 건다. 이창양 장관이 첫 해외 출장지로 체코를 택하며 8조 원대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을 한다. 원전 수출의 컨트롤 타워 지휘본부 역할을 맡아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을 통해 범전부 지원 재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것이다. 14일 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달 말 체코를 찾아 고위급 관료 등을 만나 체코 두코마니 원전 수주 등 원전 사업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좀 논의할 예정이다. 체코 측과 구체적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번 체코행은 취임 5월 13일 이후 첫 해외 출장 행보다. 산업부는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따른 경제성, 안정성, 건설 예산, 공사기간 준수 능력 등을 알리는 수주 활동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체코 원전 수주를 통해 2009년 이후 끊긴 해외 대형 원전 수주 사업의 명맥을 잇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읽힌다. 탈원전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도 새 정부의 원전 세일즈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체코 정부가 추진하는 두쿠마니 원전 프로젝트는 체코 남동부와 그리고 테물린 지역에 2040년까지 1200메가와트급 원전 1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우선 협상자 및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 및 인허가 취득, 2029년에 건설 착수, 2036년에 또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좀 진행이 된다. 한미 원전 수출 동맹으로 수주 경쟁 국면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손을 잡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오늘 11월 입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이제 이집트 원전 같은 경우는 러시아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상 잠정 연기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일 빠르게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체코 원전 수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달 말에 방문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전 내용과는 좀 다르게 더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내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을 먼저 좀 보시면 6월달 들어와서 다시 2만원 구간에서 이렇게 좀 크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6월 절반이 지나가는 동안 이렇게 12.7%가 빠졌는데요. 만약에 오늘 저점인 4.7%가 좀 더 더해졌다면 여기 아래 꼬리도 이렇게 꽉 찬 이제 음봉이 나왔겠죠. 최근 들어서 월봉 종가상 가장 많이 빠졌을 이제 1월 달을 보시면 종가가 이렇게 17,700원이고 작년 11월 달도 보시면 종가가 18,300원입니다. 오늘 종가가 이렇게 18,100원 이 안에 좀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 현재 월봉상으로 봤을 때 18,000원 부근에서 좀 크게 벗어나는 건 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좋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일봉으로 좀 더 크게 보시면 지난 1년 동안 여기 2만원 구간은 상당히 중요한 이런 지지점이었습니다. 한 차례, 두 차례, 그리고 세 차례, 네 차례 이번까지 좀 2만원 구간의 이탈이 한 이 정도 나왔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2만원 위에서 이제 움직였던 시간이 더 많았었는데요.
다시 그 다음 구간인 18,000원까지도 좀 시장에 의해서 최근에 밀려버렸습니다. 여기는 좀 최종 마지노선으로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보지만 만일 시장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17,400원에서 500원까지도 좀 이탈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추매든 시장이 좀 살고 가격이 좀 돌리려는 자리에서 좀 물량을 늘리고 FOMC 이후까지는 좀 지켜봐야 단기적으로 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섣불리 물량을 늘리거나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꾸준히 좀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한타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소개해드린 프로그램도 2주간 좀 체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